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스트래티지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조금 전에 트레이드 윈드가 사진처럼 보도한 것인데 미국 그 루이지애나 해변에서 40마일, 74km 떨어진 그 해상에서 그 도표로 나온 그 그림처럼 LNG 프로젝트 추진 중인 곳이 델핀 미드스트림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4개를 추진하고 있고 추가로 6개까지 확장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인데 이 델핀 미드스트림 이곳에서는 FLNG를 이렇게 최소 앞으로 순차적으로 4개 플러스해서 2개 더 이렇게 6개까지 건조를 해야 하는데 그 결정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판매 계약을 맺는 것이죠. 그래서 확정된 판매 계약을 일정 금액, 일정 수량 이상 맺는 게 매우 중요한데 이번에 보도된 것은 영국의 하트리 파트너스하고 연간 60만 톤 LNG 판매 계약, Sale and Purchase Agreement (SPA) 요 계약을 확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 중인 4척의 FLNG 중에서 제1호 FLNG 연산 350만 톤 규모, 하여튼 이와 관련된 영상 많이 올려뒀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참고 가능하시고요. 그래서 이거 FID 결정에 필요한 LNG 판매 완료했다. 그래서 곧 결정할 수 있겠다. 이렇게 월요일 어제 발표했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드 윈즈.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삼성중공업이 금년 2번째 FLNG 수주 공시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트리하고 SPA 계약은 20년간 FOB 조건으로 헨리 허브에 연동되는 그런 가격 조건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미 비톨과 50만 톤 확정 계약 맺었고요. 이거와 추가해서 이와 별도로 영국의 센트리카하고 미국의 대본 에너지하고 합계 300만 톤까지 지금 약정을 했죠. 이것도 다 다루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다루었는데 요거는 300만 톤은 아직 확정 계약은 아니고요. 확정을 위한 협의 도중이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여기서 이제 델핀이 확정 계약 비톨하고 해트리 한 거 요 2건만 하더라도 제1호 FLNG FID 결정하는 데는 충분하다. 이렇게 어제 밝혔다는 겁니다. 여기에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해서 비톨하고 대본은 델핀에다가 지분 투자까지 약정한 그런 상태입니다. 매우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시트레이드 머리타임이 보도한 건데 클락슨 리서치를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 24일 날 보도한 것인데 이것도 매우 중요한 내용이어서 총 정리할 수 있는 현재 LNG 글로벌 LNG 산업 현황이 어떤지 다시 한번 더듬어 볼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클락슨 리서치는 한 2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이 LNG 분야 호황이 앞으로 상당 기간 지속될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근거를 클락슨 리서치에 근거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LNGC 발주된 총 척수, 오더북이라고 하죠. 지금 발주되어서 지금 건조하고 있거나 건조를 위한 준비 과정에 있는 것. 그래서 발주된 게 총 325척이라고 하는데 이 325척이 현재 운항 중인 총 LNGC 선단의 대략 한 절반 정도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런데 저 325척 중에서 268척은 현재 건조 중인 LNG 액화 설비를 위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현재 건조 중인 액화 설비라는 것은 글로벌 추가 LNG 수요 증가 대비해서 일종의 뉴 프로젝트 아닙니까? 뉴 프로젝트. 그럴 가능성이 가장 높잖아요. 그렇다면은 기존 선단의 대체 수요를 위한 발주 척수는 저 차액인 한 57척 정도밖에 안 된다. 다시 말하면 현재 운항 중인 LNGC의 대체 발주도 앞으로 많이 늘어나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25척 중에서 309척이 대형 LNGC라는 겁니다. 여기서 대형 LNGC라는 것은 가령 지금은 표준 사이즈가 17.4만 큐빅미터 아닙니까? 요거 이상
그러니까 요거보다 더 큰 걸 지금 그 카타르에서 금년도에 카타르 발주분 발주할 때 더 큰 걸로 초대형으로 이제 그 준비하고 있다, 협의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하여튼 17.4만 큐빅미터 그 비슷한 이상으로 지금 그 오더가 되어 있다. 그러면은 한 6척 정도는 좀 소형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 그 수주 공시 난 걸 보면은 가령 현대미포 같으면은 저런 대형 그 LNGC는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대미포가 아주 소형 LNGC 수주 공시 낸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거 지금 좀 오래돼 갖고요. 그걸 이미 만들어서 그 인도했는지 그거는 지금 인도한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불확실하고 하여튼 있는 건 확실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가끔 소형 LNGC도 발주가 된다는 겁니다. 예, 하여튼 그런데 미국에서 현재까지 그러니까 FID 결정이 나서 새로운 그러니까 액화 설비를 지금 만들고 있는 그 프로젝트가 중요한 게 지금 두 건을 클락슨 리서치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연산 1,000만 톤 규모 그 플러그 마인 페이스 2 2단계 공사, 그 다음에 연산 1,300만 톤짜리 포트 항구니까 아스 항구죠. 포트 아스가 이제 그 지금 이미 FID 결정이 나서 이제 진행 중인데 저게 가동이 되려면은 추가로 대형 LNGC 추가 준비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저 지금 2,500만 톤이니까 저게 지금 그 추가된다면은 저게 이제 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적어도 한 40척 정도 미국발 LNGC 발주 기대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이거는 제가 추산한 겁니다. 예. 이거는 그 클락슨 리서치하고 관계 없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미국발 대략 한 40척 정도 그 LNGC가 나온다면은 저거는 두 건 2,500만 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저거는 중공조선소로 발주될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겠나. 저건 그대로 한국의 그 여러 조선소에 발주되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클락슨 리서치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2년에 총 한 184척의 LNGC가 발주됐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사상 최대치죠. 그러면 23년은 어떨 것인가? 작년만큼은 안 되겠죠. 작년은 워낙 너무 많았고요. 그런데 금년에도 대략 미니멈 100척 이상이 추가로 발주될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도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신규 프로젝트와 관련된 거라는 겁니다. 신규 프로젝트와 관련됐다. 그 말은 글로벌 LNG 수요가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걸 전제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LNG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것은 석탄 발전을 가스 발전을 일단 바꿔야 합니다.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선박도 LNG 추진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중진류나 이런 거를 LNG가 대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와 관련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프로젝트 지금 대표적인 게 카타르 아니겠습니까? 카타르. 근데 요거 말고 기존 노후 선박의 대체 발주도 앞으로 계속 늘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요것을 근거로 LNG 붐은 앞으로 상당 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 발주와 관련된 게 이제 중요한데 스팀 터빈 LNGC가 현재 241척이 운항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17% 45척이 설령 25세 이상 노후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45척이 17%라고 해서 전 이런 걸 웬만하면 이제 체크를 하는 습성이 있는데 이 체크를 해봤더니 이게 숫자가 틀립니다, 지금. 일단 클락슨이 말한 그대로 일단 말씀 전달은 하는데, 클락슨이 산수를 틀린 건지 아니면 기자가 뭐 잘못 옮긴 건지 하여튼 산수가 맞지를 않습니다. 241척 중 45척은 18.7% 또는 19%입니다. 17%가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틀린 거 아니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기존 선단은 설령보다 지금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여러 번 다루었습니다. 여러 영상에서. 바로 이런 겁니다. IMO의 배출 규제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스팀 터빈 추진선들은 CII 이 기준에서 D 또는 E 등급으로 그냥 직행할 것 같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보일 오프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기는. 그래서 보일 오프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도대체 뭐냐? 이걸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가령 미국에서 유럽으로 LNG를 운송을 해 가는데 이제 그 기체를 액체로 냉각시켜서 화물차에 싣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자연적으로 보일 오프 가스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 보일 오프를 재액화하는 그 시스템이 없다는 겁니다. 스팀 터빈에는 부식기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게 나온 기화가스는 버려야 합니다. 대기 중으로 버려야 합니다. 안 그러면 폭발해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버려야 되니까 그러면 그 LNG를 갖다 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이제 메탄 리키지, 메탄 누설과도 관련될 텐데, 메탄 리키지 따지기 전에 운항 도중에 총 소모되는 LNG량이 보일 오프 수량만큼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재액화 시스템이 100% 재액화된다면은 이거는 한국 그 조선사들은 전부 100% 재액화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중공은 지금 100% 재액화는 못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프로를 재액화하는지 중공은 아직 밝히지를 않습니다. 자기들도 재액화 시스템 한다 말은 하는데 몇 프로 재액화한다는 건지 밝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 LNG 소비량이 더 많아지잖아요. 저 스팀 터빈을 하면은. 그러니까 요즘 나오는 최신 그 LNGC는 LNG 소모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탄소 배출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클락슨 리서치 주장은 메탄 리키지 요 규제하는 거는 2026년에 지금 시작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과 무관하게 스팀 터빈 그 LNGC는 그 전에 아웃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겁니다. 여기서 이제 그 노후 선박들을 가지고 있는 선사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든 한 번이라도 더 운항을 해야지. 그러니까 그 선박들 조금이라도 더 돌리는 것이, 사용을 하는 것이 그 돈을 그만큼 더 벌 수 있잖아요. 한 번 운항할 때마다 일단 이익이 생기니까. 한 번 운항할 때의 한계 비용이 한계 수입보다 더 크다면 그러면 이제 폐선 처리하겠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든 이제 운항 기간을 늘리려고 이제 노력을 다 집중할 텐데, 그 수단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속도를 줄이는 겁니다. 저속 운항하는 겁니다. 그러면 배출이 줄어드니까요. 그러면은 선사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하든 저속 운항해서 조금이라도 더, 단 한 번이라도 더 이제 배달 한 번 더 하고 이제 아웃시켜야 된다. 뭐 이런 건데, 선박 가동 평균 수명 이제 늘리기 위해서 저속 운항이라는 수단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글로벌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속도 줄이면 그만큼 경제적 퇴출입니다. 경제적 퇴출이라는 이 용어도 제가 이전부터 요 분석할 때 자주 사용을 해왔습니다. 경제적 퇴출. 무슨 말인가 하니, 가령 속도 1노트를 줄여버리면은 대략 한 40척 정도 추가 발주해야 한다. 이렇게 클락슨이 추정을 했습니다. 40척은 클락슨이 추정한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거 추정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할 것 같습니다. 가령 이런 겁니다. 속도를 줄이면은 연간 4번 왕복하던 거 3번으로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척은 새로 건조를 해야지 이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식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죠. 문제가 새로 만들라 그러면요, 지금 순서대로 말이죠, 번호표 뽑고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은 대기 시간이 4년입니다. 4년. 그래서 지금 주문을 해도 4년 후 2027년에 그 물건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LNGC 신조 가격 상승세 지속될 것 같다, 이런 징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클락슨이 말하기를 전 세계에서 LNGC를 건조할 능력이 있는 조선소 한 6개 정도라고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 지금 4개 있잖아요.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현대사모, 한화오션 딱 4군데입니다. 여기는 확실하죠. 한국 4군데는. 그러면 중공에 이제 후동종화가 있고요. 그 외에 지금 중공은 작년 이후로 여러 곳에 대략 제가 지금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한 5개 군데 됩니다. 조선사가 5군데.
그냥 뭐 중공 당국에서 그냥 전략적으로 하나씩 그 발주를 넣어준다는 거죠. 테스트하라고, 능력 키우라고. 근데 후동 중화 외에 한 곳을 더 인정을 한다는 의미 아닙니까? 6개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제가 볼 때는 또 문제가 생깁니다. 중공의 저 후동중화 포함해서요. 포함해서 중공의 저 조선소가 과연 현재 주문받은 선박들 제대로 만들어서 띄울 수 있을지 저는 정말 좀 의문이 듭니다. 바로 반도체 때문입니다. 반도체. 첨단 이 선박에도 LNGC가 첨단 선박이라는 거는 뭐 두말할 필요가 없고요. 첨단 선박에도 당연히 온갖 종류의 첨단 반도체가 엄청 사용될 겁니다. 그런데 이 첨단 반도체 중공 살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고 만드는 방법 배울 수도 없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거 제2의 태국 잠수함 사태 재현되는 거 아닌가 좀 흥미진진합니다. 그 태국 잠수함 사태가 뭡니까? 태국이 중공에다가 잠수함 3척을 발주를 했는데 그 엔진은 독일산을 사용하기로 계약을 그렇게 맺었다는 겁니다. 뭐 지금은 이 중요한 선박 엔진은 지금 독일산이 천하 제패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도 마찬가지죠. 지금 중요한 엔진 다 독일 그 만사 그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잠수함 엔진은 회사가 따로 있고요. 그런데 지금 그 천안문 사태 있잖아요. 천안문 사태 이후에 EU가 중공을 제재해서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거 수출을 금지를 했는데 그게 지금까지도 유효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 기업은 EU법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중공의 엔진 안 팔겠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엔진 달라고 아무리 협상을 해도 도저히 방법이 없다 이겁니다. 안 판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저 계약을 파기하느냐 아니면은 중공 입장에서는 야 우리가 만든 엔진 대신 사용하자 이렇게 이게 지금 그 다시 협의를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분쟁이죠. 분쟁입니다. 태국은 계약 취소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쟁은 지금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또 다른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장기적으로 저는 중공 조선산업은 앞으로 한국의 경쟁자가 절대 될 수 없다. 지금이 피크다. 중공 조선은 앞으로 쇠락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기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거는 이런 겁니다. 미중 간의 이 패권 전쟁 앞으로 더 격화될 것으로 보는 것이 이거는 맞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둘 중 하나가 아웃돼야 끝납니다. 그래서 중공 아웃될 가능성은 높다고 저는 현재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이런 거 생각해 보죠. 역사적으로 벌써 한 130년, 140년 된 것 같은데, 그 당시 청나라죠. 청나라하고 일본이 아시아 패권 전쟁 그때 벌일 때, 그 청이 북방 함대를 엄청나게 키웠죠. 근데 그 전부 다 깡통이었던 거 아닙니까? 깡통. 숫자만 믿고 일본하고 한판 붙었다가 완전히 전멸해버렸죠. 그거 비슷하게 지금도 다시 이제, 130여 년 동안 준비해서 이를 갈고 준비해서 제가 항공모함 끌고 다니는데 저거 깡통 아니겠습니까? 저는 깡통으로 보입니다. 여전히 깡통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저거 한 방에 모조리 수장되는 거 아니냐. 문제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이 패권 전쟁은 그때까지 일단 중공 경제를 먼저 부수는 과정 아닌가 저는 이렇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전쟁 이후에 경제 전쟁 아이템이 뭐가 될 것인가? 지금 반도체 전쟁 근거가 되는 법이 칩 액트 아닙니까? 칩 액트. 이거 비슷하게 칩 액트가 출현할 가능성을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이걸 제가 이렇게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칩 액트. 칩 액트라는 그게 지금 있는 건 아닙니다. 있는 건 아닙니다. 미국은 현재 지구의 하늘과 지구의 바다를 압도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4분의 3이 바다이니까 해양 패권 누가 지는가 매우 중요한데 해양 패권 수단이 조선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주요 산업 지금 칩 액트하고 비슷한 법이 지금 시행 중인 게 존스 액트라는 게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러니까 칩 액트와 관련해서 지금 또 칩 앤 사이언스 법도 있고요. 칩 앤 사이언스 액트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게 그러니까 미국의 안보를 위해서
물론 경제적인 것도 있지만 안보를 위해서 칩 공급망을 미국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 그 미국의 대규모 반도체 투자가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해양 패권을 위해서는 글로벌 조선 산업을 미국이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한마디로 중공 조선 산업 부숴버리고 어떻게 가든 서방으로 가져와야 한다. 이런 목표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게 경제전쟁 두 번째 아이템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걸 저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